출발. 자, 이제 또 한풀락이 조금 최근에 좀 있었죠. 저도 조금 내용적으로 많이 또 아쉬웠던 경기들이 좀 있었고요. 어제도 약간 한풀락 조금 그런 내용들이 조금 발목을 잡았었는데 새해 첫날부터는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안혜지 때문에 조금 한풀락의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네, 독사형 또 오설록 선물 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일단 또 소통은 좀 이따 할게요. 일단 또 빨리 분석부터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와 KT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최근에 아시다시피 둘 다 조금 부진하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가스공사도 지금 현재 뭔가 조금 2연패로 서울상성한테도 조금 패배를 당하면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경기 내용 자체가 조금 원활하게 조금 못 돌아가고 있고 지금 리그 꼴찌입니다.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12승 29패로 상당히 또 저조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지금 현재로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또 KT도 지금 현재 부진이 조금 심각해요. 근데 약간 부진의 내용에서 지금 현재 가스공사도 지금 현재로 1승 9패야. 10경기 동안 1승 9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KT의 부진은 조금 이유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또 좋지 못한 내용들로 조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KT의 부진은 부상 때문에 그래요. 가스는 멤버 구성 그래도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근데 KT의 제일 큰 요소에서 올 시즌 한국의 부상, 카굴랑의 부상 이런 부분들의 부상 이슈들은 무엇보다 상당히 또 이제 팀 내 주축 에이스들의 결장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부진의 농도들이 상당히 또 심각하다는 점들은 광희 지금 현재 카드가 없다고 조금 보셔도 좋을 정도로 대안을 조금 말을 못하고 있는 부진이기 때문에 그 부진의 농도들은 조금 더 짙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로 KT의 경기력들은 갈수록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요. 역시 또 리바운드 경합에서 올 시즌 모비스덤으로 이제 KT가 또 리바운드 지표가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득점에서도 지금 현재 제대로 조금 반등세를 조금 못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3점 야투 효율성이 리그 꼴찌를 찍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외곽 야투 부진하죠. 올 시즌 또 리바운드 싸움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KT의 부진 농도는 무엇보다 지반적으로 이 부상 이슈 올 시즌 또 용병도 힉스랑 윌리엄스는 실제 5번 자원의 커버가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약점들을 또렷하게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 양 팀들이 또 2승 2패로 또 팽팽한 가운데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득실 마진을 따지셨을 때는 오히려 또 KT가 좀 더 좋은 분위기를 가스공사가 상대전에서 득실 마진 플러스 마진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3점의 득실 마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일단 역배 가능성이 나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되려 또 최근에 또 맞대결 같은 경우는 상대전에서 또 리바운드에서는 또 한국가스공사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약간 조금 저는 약간 프렌이나 승호패 5 역배 가능성을 조금 놓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KT는 부상으로 인한 이 이슈 무엇보다 상당히 또 심각한 가운데 있다는 점이죠. 뭐 강성욱이나 김선영은 잘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데릭 윌리엄스 득점 미진하고요. 뭐 문성곤 또 이도원 또 힉스까지도 지금 상당히 또 기복이 조금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또 가스 역배 또 승호패 5 또 2.5 프렌 한번 더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또 명절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약간 다득점이 조금 나는 케이스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전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지면제로 무엇보다 조금 득점 지표들이 상당히 또 저조하다는 점에서 전 약간 조금 언더의 가능성 155.5 기준점이라면은 언더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으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율성도 두 팀 다 지금 현재 조금 좋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점들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은 요 경기는 전 약간 언더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드네요. 승호패 5, 역배 프레임 이렇게 언더까지 한번 또 커버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요 경기도 조금 케어가 될 수 있겠다. KT의 전배당은 뭔가 지금 현재로 조금 불안 요소가 크게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무엇보다 현대캐피탈 또 상당히 또 분위기가 좋죠. 또 이제 또 대한항공까지도 꺾어내면서 일단 일정 수준의 격차를 조금 만들어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뭐 최근에 약간 이제 최민호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최민호가 조금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한항공까지 꺾어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의 승리는 무엇보다 또 유력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점이 2.5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이 돼요. 거의 약간 이제 경기당 플레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세트당 기복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조금 갈릴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삼성화재가 최근에 또 7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7연패 기간 동안 5번이 셧아웃의 패배였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부진한 눈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무엇보다 형캐전에 올 시즌 4전 전패예요. 4전 전패를 당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난 시즌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또 12연패입니다. 12연패를 당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삼성화재는 형캐전에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역시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핸디가 관건이에요. 핸디가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경기가 이제 올 시즌 삼성화재 홈에서는 2번의 매치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한 세트씩을 따갔어요. 이제 또 현대캐피탈 홈에서는 전부 다 3대0의 경기가 나왔고, 삼성화재 홈에서는 그래도 한 세트씩을 가져갔다는 점들에서, 전 약간 조금 고민이 되긴 되는데, 실제 양 팀들의 매치 같은 경우는 약간 반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정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요 경기는 조금 비추를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도 뭐 최민호의 부재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원정에서는 약간 실점률이 높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저만또로 또 삼성화재를 가자니 삼성화재가 최근 또 7경기 7연패 동안 5번이나 또 셧아웃의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저는 약간 조금 비추 경기로 반반 정도로 조금 보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176.5 기준점에서도 저도 약간 요 경기만큼은 오늘 약간 패스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경기 양상이 그때그때 또 세트당 기복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약간 이제 도박성의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언어바 패스, 승패도 오늘 약간 관망만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경기들이 또 좋은 경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도로 같은 경우도 강소희가 2경기를 또 결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경기는 조금 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또 타나차, 강소희 또 모마의 삼각편대가 또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또 홈에서는 13점 전승이에요. 13점 전승으로 상당히 또 이제 또 압도적인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홈 경기만큼은 일전술에 또 패턴들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 자, 그건데 또 흥국도 이제 또 피치가 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올 시즌 이제 또 피치가 또 상당히 또 이제 또 팀 내 또 블로킹 지표들을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 또 경기력들을 조금 잘 만들고 있는 자원들. 오늘 약간 양 팀들이 풀멤버 구성이 가깝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고무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로가 이제 또 3전 전승, 13전 전승으로 상대 또 홈에서의 전승을 조금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은 흥국도 최근의 페이스가 상당히 또 불이 붙어 있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조금 패배를 당했던 경기들이 좀 뭐 현대건설전, 기업전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뭐 최근 분위기가 그래도 꺾였다고 좀 볼 수 없는 경기고, 그런데다가 실제 또 피치가 또 직전 경기 때도 상당히 또 좋은 하락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건 약간 접전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올 시즌 양 팀들의 맞대결은 역시 또 2승 2패입니다. 2승 2패로 상당히 또 치열한 가운데 있는데요. 뭐 3번이나 또 이제 약간 풀세트 접전을 가져갔을 정도로 나름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또 181.5 기준점. 오늘 엄청 몰릴 경기예요. 엄청 몰릴 경기다 좀 보여지지만은 역시 또 오버사이드. 누구나 보는 오버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버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이제 최근 약간 김다인이나 또 이윤정 세터, 요런 세터 자원들의 약간 불안 요소를 조금 고려한다면은 오늘 요 경기도 약간 세터 경기가 조금 원사이드로 이렇게 흘러갈 경기는 아니죠. 상대 또 접전이 될 가능성도 조금 보이기 때문에 약간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승패는 지금 현재 두 팀들의 컨디션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약간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비등비등한 가운데 약간 흥국역배나 또 이제 도로공사 일반승도 실제 이것도 언젠가는 또 깨질 기록이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또 도로의 경기력들 조금 봤을 때는 오늘 경기 만약에 패배를 당하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약간 조금 5대5 정도로 조금 보고 있긴 해요. 승패라는 건 조금 5대5 정도로 조금 보고 있고, 전 약간 흥국 프렌과 역시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훨씬 더 이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또 흥국도 신현경이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몸 상태가 조금 괜찮아졌죠. 그런 부분들 조금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조금 저는 이 경기는 접전 가운데 프렌과 역배 가능성도 살짝은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방송 설정을 조금 해보신다면 나름의 또 방송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서울 삼성과 서울 SK의 경기 S더비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역시 또 S더비 성향을 조금 보여주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두 팀 매치가 오시는 나름 또 팽팽하게 조금 흘러갔었어요. 직전 매치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서울 삼성이 SK 상대로 92대 89로 SK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저는 상당히 또 고무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또 서울 삼성 홈에서는 실제 양 팀들이 그렇게 조금 다득점은 없었어요. 서울 SK 홈에서는 약간의 또 템포 푸시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서울 삼성 홈에서는 양 팀들의 매치는 뭐 전반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약간 조금 내용적으로 저득점의 경기들이 좀 많았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약간 162.5 기준점이라면 약간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지금 2승 2패죠. 지금 이제 니콜슨이 지금 부상 이슈로 오늘 경기 출전이 조금 어렵지만은 사실 최근에는 니콜슨이 없을 때 실제 조금 이제 칸터가 지금 현재로 팀 내에서 상당히 또 리바운드 경합들을 잘 끌고 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득점에서도 상당히 또 이제 존재감을 조금 보여주면서 최근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평균 득점이 지금 최근 경기만 봤을 때 28점이에요. 28점에다가 경기당 13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지금 현재 조금 내년에 재계약이 조금 가능할 정도로 최근에 또 압도적인 피지컬과 포지션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또 강세를 조금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팀들의 맞대결은 올 시즌 맞대결 정말 팽팽했어요. 팽팽했던 가운데 점수차가 거의 없습니다. 시즌 맞대결 점수차가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격차가 크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이건 약간 저는 서울 삼성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상당히 또 열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승호패 5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 7.5 기준점이라면은 대략 또 어떻게 보면 또 양 팀들의 맞대결에서는 서울 삼성도 어떻게 보면 또 조금 득실 마진을 조금 더 가져가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서울 삼성의 플레이라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두 팀들의 매치는 의외로 또 접전이 많았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경이 약간 언더도 조금 괜찮아 보여요. 언더도 조금 괜찮아 보이고 승호패 5, 프렌 이렇게 한번 방향성을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요경기도 일정 수준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 팀들은 이제 또 평균 득실 마진을 따졌을 때는 기준점을 또 지금의 기준점을 넘었던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또 한 차례 오늘 요 기준점을 넘었던 오바 경기가 있었지만은 세 차례 경기는 역시 또 저득점이 조금 많았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언더와 함께 또 프렌 또 승호패 5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시드니 FC와 오클랜드 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니 FC는 이제 또 최근에 또 롤리가 또 복귀를 했습니다. 롤리 복귀하고 나서는 뭐 상대 또 어떻게 보면 팀 내 또 핵심 자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롤리가 있을 때 볼이 또 상당히 또 잘 도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뭐 최근에 또 시드니도 약간 뭐 애들레이드전, 오클랜드전에서 또 지난번에 또 원정에서 한 차례 조금 패배를 당하고 또 2연패의 리딩감으로 조금 리딩감이 조금 깨져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홈 성적이 4승 2패로 그래도 조금 준수한 편이에요. 그런데다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홈에서는 또 오클랜드전에서 최근에 맞대결에 또 상대 또 접전을 조금 펼쳤던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여러분들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클랜드가 이제 또 원정 성적이 4승 2무 2패로 상대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약간 이제 그 작년 포지션보다는 올 시즌 약간 조금 실점률도 조금 늘어나 있고 어떻게 또 공격에서의 또 뭐 이렇게 포지션도 그렇게 조금 임팩트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저는 약간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드니 원정에서는 최근에 승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고전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코스그로브가 약간 성장세를 조금 보여주다가, 직전 시드니전에서 한 차례 또 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또 캄푸차노, 또 어떻게 보면 조롤리, 요런 자원들의 또 활약들도 또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용인전은 약간 조금
오클랜드 사이드보다는 시드니 프렌의 가능성을 조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양 팀들의 또 언어바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조금 차이가 있긴 했어요. 오클랜드 홈에서는 조금 저득점이었고, 약간 시드니 또 홈에서는 약간 조금 다득점의 경기들도 조금 빈번했던 만큼 언어바는 저는 약간 반반으로 조금 보고 있는 경기고요. 여기는 약간 저는 약간 시드니 프렌이나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시드니 FC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저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요건 접전 가능성, 무승부와 또 프랭 가능성 한번 또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바는 2.5 기준점에서 저는 반반 정도로 용은 조금 어느 바는 굳이 손을 대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경기가 시드니와 또 오클랜드 FC의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아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아 챔스 일정.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어느 정도 각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또 진출 확정이 된 팀들이 좀 있는데요. 뭐 진출 확정됐던 팀들도 뭐 실제 어제 또 아침 B조 경기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선수층이 두터운 팀들을 또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를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셔야 되겠다. 자, 서울과 산프리오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딱 6위자리를 조금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간 이제 또 밑에 팀들의 추격, 지금 현재 승점 8점 팀들의 추격을 조금 뿌리쳐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 조금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약간 승점 3점이 반드시 또 필요한 매치가 돼버렸기 때문에 조르다 또 강원 또 울산 이런 팀들의 추격을 조금 뿌리쳐야 되는 가운데에서 뭐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산프이루는 지금 현재로 승점 14점으로 역시 또 16강 확정이 됐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대거 로테이션을 조금 가동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펼쳤다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가운데 약간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링가드가 팀을 떠나고 이제 후이즈가 또 영입이 됐죠. 송민규, 후이즈, 뭐 바베츠 이런 자들이 조금 영입이 됐었는데요. 직전 고베 원정에서는 2대0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아쉬움. 근데 고베도 그때 당시 1.5군을 가용했는데 야 1.5군 경기력들도 서울을 조금 압도를 했어요. 서울도 물론 많은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자, 실질적으로 약간 쌍프전에 조금 열세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이번 아침 들어서는 이제 또 홈에서는 패배가 없어요. 서울FC 홈에서는 또 패배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쌍프로도 오늘 경기 1.5군 라인업을 조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역시 공격적인 전술이나 이런 분들 계속해서 구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스키베 감독 체제에서 스키베 감독이 떠나고 나서도 가울 감독 체제에서 역시 또 공격적인 루턴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난타전의 가능성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 상당히 또 메리트를 조금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C 서울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홈에서 요 경기를 놓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2.5바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동기부여만으로 다 이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동기부여만으로 물론 다 이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약간 산프이로가 지금 이제 개막하고 나서 일정이 조금 빠듯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개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 세이브를 조금 하고 2월 10일부터 이제 또 일주일간 조금 휴식을 조금 가동을 조금 했다면은 실제 또 산프이루는 지금 이제 뭐 바렌나전, 조르다전, 오카야마전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연전을 이어갔던 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약간 피로도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요 경기는 그런 약간 서울의 승리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조금 좋은 패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또 서울 승배당 한번 또 먹음직스럽게 좀 잡혀 있는데요. 한번 또 이제 또 요 가능성을 한번 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즌 개막하고 나서 산프이루도 계속해서 약간 주전 멤버들을 가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피로도가 살짝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사이드, 오버 사이드 여러분들이 핸디값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치다와 청두릉청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 약간 순위 확정을 지었죠. 이제 약간 16강 확정을 조금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이제 약간 로테이션 가동을 조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치다는 그래도 약간 선수층이 좀 두텁죠. 물론 이탈됐던 자원들, 오세훈이나 이런 자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약간 역시 또 선수층은 조금 두터운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또 경기력들은 조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청두릉청도 지금 현재 무엇보다
서정훈 감독과 결별을 하고 나서 룽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2자를 조금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라인업을 조금 올려서 승점 9점, 어떻게 보면 승점 3점을 노려야 되는 내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 상대 또 공격적인 운영 형태로 조금 끌고 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축구가 3월 7일 날 개막을 하거든요. 오늘 상하이 선화도 그렇고 이제 또 청두릉청도 그렇고 주전 멤버들을 대거 또 포함을 시켰어요. 물론 이제 또 마테우스나 소로킨 이런 자원들은 조금 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고 이런 행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뭐 소로킨은 이제 또 비자 발급이 안 돼가지고 합류를 못했고 뭐 그런 가운데 역시 또 오늘 경기 또 청두릉청도 뭐 조금 탈락이 조금 유력한 입장이라지만은 뭐 정상적으로 라인업을 끌고 갔다는 점에서 두 팀들의 한번 또 시원한 난타전을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용인은 2.5로 공략 포인트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승패라는 걸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약간 마치다의 우세를 조금 보고 있어요. 마치다도 오늘 로테이션을 조금 가용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약간 뭐 에릭 정도, 에릭이나 이런 자원들은 조금 가용이 조금 가능할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또 룽청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아침 일정에서 조금 뭐 일본 원정 자체가 조금 처음인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다 원정 자체가 양 팀들 맞대결이 처음이긴 하지만은 마치다의 근소한 우세와 함께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난타전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조르다와 비셀고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빗세이컵에도 어떻게 보면 순위는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 때 어떻게 보면 또 16강 확정을 지었던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또 서울 상대로 또 2등의 승리를 거둬냈고요. 개막하고 나서 이제 교토전 또 분위기도 좀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바렌나와의 또 매치도 2등의 또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또 승점 5점으로 역시 또 분위기 좋은 출발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조금 고려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원정 자체가 조금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떠날 일정인데 오늘 경기는 이제 뭐 오사코 또 빠지고 또 오기아라 빠지고 구아사키 빠지고 이런 부분에서 결장자들 조금 늘어나 있고 1.5군 정도로 역시 또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조우르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7일절 좀 달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조우르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강원과 또 울산의 상황을 조금 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쪽 승점 3점을 또 노리는 매치로 또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이제 산프이로 원정에서 또 2대1로 패배를 당했어요. 패배를 당했었는데요. 그 경기 때는 이제 조우르다가 조금 아쉽게 퇴장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역시 용병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또 높아져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홈에서의 조우르다의 경기라면은 상당히 또 저는 약간 조금 조우르다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조금 나쁘지 않은 패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직전 경기 패배로 인해서 조우르다 오늘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 형태를 조금 끌고 갈 것이고 빗셀고베 입장에서도 실제 1.5군들은 이제 조금 아침 원정 경기력들이 조금 경험치가 조금 떨어진다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전 조우르다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괜찮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조우르다 경기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오버 경기가 많죠. 2.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난타전을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경기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좋은 내용으로 한번 또 평가를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천 개수 조금 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약간 이제 날씨 이슈도 좀 있습니다. 역시 또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약간 습도가 상당히 또 높아요. 약간 비 소식도 좀 있고 이런 내용인데요. 전 약간 이 높은 습도 89도의 습도는 역시 또 조우르다 입장에서 상당히 또 이제 강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빗세고베가 과연 또 이 89도의 습도 과연 또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오버도 굿! 여기는 조우르다 사이드로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부리람과 상하이 선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상하이 선화도 역시 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는 이제 탈락이 확정이 됐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아시아 챔스를 조금 겨냥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멤버 구성들을 과연 또 이제 전지훈련 개념으로 이제 또 합을 맞추는 개념으로 오늘 주전 멤버들을 대거 또 합류를 시켰습니다. 상하이 선화 탈락 확정인데요. 3월 7일 날 개막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전 멤버들을 대거 또 합류를 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지금 현재 부리람 같은 경우도 실제 오늘 경기 약간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조금 이제 16강 진출이 조금 확정이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그런 내용이지만은 실제 불이랑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현재 라인업들이 뭐 청두릉청전에서 조금 승리를 거뒀었고 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약간 이제 또 홈에서는 늘 공격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원정에서는 약간 실리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주는데 홈에서는 상당히 또 공격적인 루트에서의 또 패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부정할 수가 없다. 홈에서 약간 수비적인 형태를 조금 불리함 조금 취하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상하이 선화의 주전 멤버와 불리람의 주전 멤버들이 피 튀기는 혈전을 조금 펼치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 경기가 정말 강합니다. 불리람 같은 경우는 실제 강원도 조금 고전을 했고요. 뭐 조로다도 실제 또 패배를 당할 정도로 상대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는 또 상대 또 홈발의 또 특성들을 조금 보여주는 팀인 만큼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이제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경기고 전 상하이 선화가 비록 이제 약간 조금 구성 자체 멤버 구성을 풀 멤버 구성으로 요렇게 조금 끌고 왔지만은 전 이제 또 무엇보다 방콕 공항에서 지금 불이람 홈코트까지 또 6시간 또 차를 또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실제 불이람이 또 홈에서만큼은 또 강팀들 상대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상하이 선화가 실제 태국 원정 자체가 지면제로 상당히 또 오랜만의 일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전 약간 상하이 선화 물론 주전 멤버들이 가동이 되는 경기이지만은 전 불이람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역시 또 오바예요. 지금 언더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불이람은 원정에서는 약간 실리적인 운영을 조금 가져갑니다. 근데 홈에서는 그렇지 않다. 홈에서는 대략 또 공격적인 라인업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차이데시나 또 빗솔리 이런 자원들이 상대 또 득점력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용병들의 팀이죠. 그런 애들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충분히 또 불이람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맞아 보인다. 오바도 긍정적 역시 또 불이람 사이드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오늘 주간 경기는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축구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갈라타사라이와 또 유벤투스의 또 플레이오프 1차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앤어웨이로 이제 또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갈라타사라이 홈에서 1차전을 조금 펼치고요. 2차전은 또 유벤투스 홈에서 또 펼쳐집니다. 그렇게 조금 진행이 된다는 점.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이제 요 경기 같은 무엇보다 2.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정도로 저는 요 경기 약간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홈에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홈에서는 또 리버풀도 잡아냈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최근에 페이스가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현재 이제 약간 뭐 자네나 뭐 쿠투주 이런 자원들이 조금 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습니다만은 이카르디와 또 오시멘 또 세리에 멤버들의 요 활약들이 상당히 또 지금 현재로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카르디가 지금 현재 리그 내에서 지금 13골을 꼽아주고 있는데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공격에서의 활로들을 지금 현재 오시멘과 함께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특히 또 유벤투스와의 또 매치에서 상당히 또 강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데이비드가 또 부상으로 좀 빠져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블라우비치가 조금 부상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가 또 오펜다를 또 가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다가 실제 1리즈 오펜다 요 체제도 조금 나쁘지 않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로 약간 조금 원정 경기는 조금 수비적인 실점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이게 약간 투도르 감독 체제에서도 약간 조금 그랬고 뭐 스팔레티 감독이 조금 부임하면서 여기 약간 제어가 조금 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시즌에도 어떻게 보면 또 계속해서 감독들을 변화시키면서 공격 축구를 조금 만들어갔던 부분들이 수비적인 결함들로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게 유벤투스의 올 시즌의 후폭풍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요 경기는 약간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승패의 라인업은 실제 갈라타사라이 플랜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역배 가능성도 살짝은 보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갈라타사라이 지금 현재 리그에서 17승 4무 1패로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유벤투스와의 매치도 상당히 또 오랜만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최근의 매치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홈에서의 또 퍼포먼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약간 프랜사이드,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기 바래요. 지금 현재 데이비드까지 조금 부상이에요. 블라우비치도 부상이고 이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유벤투스 상당히 또 험난한 일정을 조금 소화를 해야 된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긴 충분히 또 홈발이 조금 자극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리스톨과 렉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9위와 8위, 야, 이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브리스톨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약간 기복이 좀 있긴 하죠.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최근의 경기력들이 조금 뭐 득점들이 조금 잘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고, 뭐 렉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역시 또 경기력이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렉섬이 이렇게 경기력들 조금 결연하게 돼 있는 이유, 돼서 제일 큰 퍼포먼스가 조금 됐던 거는 역시 또 키퍼 무어죠. 키퍼 무어가 팀 내 또 활력소를 제대로 조금 불러일으키면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렉섬이 또 원정에서 4연승이에요. 4연승에다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6승 5무 4패야. 그럴 정도로 시즌 초반에 약간 조금 고전을 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후반기 들어서면서 원정 성적까지 개선이 된 내용들 조금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에 역시 경기력들이 조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리스톨도 역시 또 나름의 또 분위기가 좀 있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부상 여파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최근에 또 경기력에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실점도 조금 많은 편이고 공격적인 지표들을 잘 만들어가는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렉섬의 분위기를 조금 극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일단 1차전 매치도 렉섬 몸이긴 했지만 렉섬이 또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럴 때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원정 일정이긴 하지만 렉섬이 굳이 또 역배를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건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렉섬 프렌이 될 것 같아요. 렉섬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조금 되실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역배 가능성이나 조금 이제 2.5 기준점이라면은 최근에 약간 브리스톨의 실점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약간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오버와 함께 렉섬 프렌 또 역배 가능성 한번 또 염두를 내보셔도 좋을 정도로 원정 4연승의 렉섬의 페이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또 고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전도 좋았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찰턴과 포츠머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턴도 최근에 역시 또 분위기가 나름 또 괜찮은 팀이죠. 상대 또 이제 또 홈 경기에서 또 7승 4무 4패로 상당히 또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3경기 무패로 역시 또 분위기 반등세를 만들어내면서 약간 강대권 탈출을 조금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포츠머스가 오늘 경기가 조금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연패를 당하고 있는 동안 무엇보다 지금 현재 포츠머스의 문제점은 득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머피, 블레어, 또 우메 이렇게 조금 이제 웨딩엄까지도 지금 현재 상당히 또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어요. 웨딩엄 같은 이제 호주 축구에서 이제 포츠머스로 조금 넘어갔는데 나름 또 적응도 또 괜찮았던 자원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결장자들이 무엇보다 공격진의 이슈들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지금 현재 조금 초토화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포츠머스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조금 포츠머스가 조금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찰턴 사이드 생각보다 조금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올 시즌 이제 그 포츠머스가 원정에서 지금 현재 14경기를 치렀어요. 14경기 동안 원정 득점이 9골밖에 안 됩니다. 경기당 한 골이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또 득점에서 부진한 데다가 지금 현재 무엇보다 주요 공격 자원들이 전멸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런 데다가 수비진들의 결장도 겹쳐져 있고 1군 부상 멤버들이 너무 지금 질비하게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는 용인 찰턴 사이드 배당 대비해서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정 성적 2승 5무 7패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경기당 한 골이 안 나오고 있는 득점력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인은 약간 찰턴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포츠머스의 원정 득점을 조금 고려한다면 용인 2.5 기준점에 언더도 역시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어떤 결과 나오든지 저득점의 가능성은 상당히 또 여러분들이 조금 좋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언더와 함께 저는 찰턴 사이드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에이스 모나코와 PSG의 파리 생제르맹의 또 플레이오프 1차전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 이제 모나코 주말 들어설 때 경기였죠. 금요일 경기였었는데 아인토벤과 또 PSG 두 팀들이 조금 사고를 조금 쳤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또 파리 생제르맹 같은 모나코전을 대비한다고 조금 운영을 가져갔었고 또 모나코도 그때 당시 경기가 있었는데 낭트를 또 3대1로 격파를 내냈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과연 또 그 대비를 얼마만큼 잘했을지 이게 조금 칸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올 시즌 맞대결 약간 모나코 원정에서 1등의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약간 유달리 또 PSG가 올 시즌 조금 행보가 조금 좋지 못했다는 점들은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약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모나코가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 나름 또 이제 랑트전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전까지 경기력들이 너무 좋지 못했고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보면 리그 경기에서 지금 현재 약간 실점도 조금 늘어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수비진들의 결장 이슈가 너무 크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인 조금 문제점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파리 생제르맹은 거의 약간 풀 멤버에 가깝게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주전 멤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조금 뭐 라인업이 조금 갖춰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파리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올 시즌 매치업 같은 한 차례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약간 크바라츠켈리아가 약간 부상 이슈가 조금 있었던 데고요. 오늘 경기 또 크바라츠켈리아가 정상적으로 조금 출전하는 경기에서 또 직전경기 뉴캐슬한테 또 한번 발목을 잡혔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되려 또 이제 또 모나코전에 그전에는 훨씬 더 강했다는 점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고려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이 경기 약간 조금 PSG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잘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저는 3.5 기준점이라면 개인적으로 약간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요. 지금 모나코도 조금 분위기가 조금 득점 루트가 조금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용인 약간 조금 파리 생제르맹 사이드만 공략 포인트로 한번 또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벤피카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레알 마드리드 역시 또 벤피카전의 마지막 경기 4대2 대패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챔스 프로까지 조금 떨어진 내용들 딱 9위가 돼버렸거든. 그러면서 떨어지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이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다. 근데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리그 일정에서는 또 8연승입니다. 8연승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부상 여파가 좀 있긴 하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대안은 있죠. 밀리탕, 뭐 벨링엄 이런 자원들이 빠지더라도 충분히 또 대안들이 조금 있다는 내용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벤피카 물론 이제 벤피카도 실질적으로 이제 레알전을 조금 잡아내긴 했어요. 잡아냈던 내용들에서 약간 마지막 막차를 탔죠. 역시 또 24위로 마르세유를 25위로 찍어 누르고 마지막 막차를 탔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실제 레알전의 승리가 있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또 그 전에 7경기 챔스 포투제에서 7경기는 2승 5패로 부진했었습니다. 2승 5패로 상당히 또 부진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지금 이제 주전 골키퍼 소아레스도 지금 빠져 있고요. 벨로소나 또 역시 약간 아우르레스 이런 자원들이 조금 빠져 있다는 점들은 과연 또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또 레알 사이드가 맞아 보입니다. 직전에 한 차례 패배가 있었어요. 패배가 있었던 거는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최근에 또 레알이 또 어떻게 보면 그 경기를 약간 조금 방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또 레알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감독에 대한 사비 알론소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또 많았고 잡음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감독 교체를 조금 하고 나서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안정세가 돼 있다는 점에서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인도 역시 또 레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벤피카도 약간 이제 또 수비만 하는 팀은 아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용인 약간 조금 오버도 살짝 한번 염두를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 레알도 실제 원정 약간 수비는 조금 불안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난타전과 함께 레알 사이드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 사비 알론소 이슈가 이제는 조금 잠식이 된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금 분위기 반등을 조금 그때와는 좀 다른 경기 양상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살짝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아탈란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생각보다 조금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역시 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도 최근 리그 경기도 잘 풀리고 있어요. 6연승에다가 또 1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릴 정도로 최근에 또 상당히 또 경기력이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도르트문트다. 리그 2위죠.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아탈란타 역시도 최근에 또 8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리그 내에서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두 팀들의 분위기가 조금 무리익었다는 점에서 두 팀들의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요 경기는 재밌는 매치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요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실제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를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팀 다 역시 득점적에서의 퍼포먼스가 또 나쁘지 않죠. 근데 약간 조금 이제 아탈란타 같은 루크먼이 지금 이제 아틀란티코 마드리드도 가버리고 크리스토비치 체제로 약간 이제 이렇게 조금 끌고 가다 보니까 이제 챔스에서 크리스토비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핵심 자원으로 이렇게 조금 가동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담이 좀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경기 때는 루크먼이 조금 포진돼 있었거든요. 루크먼이 없는 상태에서 챔스는 첫 일정을 조금 펼친다는 점들은 역시 또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파비우 실바나 지금 이제 지라시 그리고 또 조브 벨링엄 이런 점들 은매차까지 좀 폼이 올라와 있는 전 돌문의 또 홈발의 기세를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두 팀 다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저는 약간 오늘 경기 약간 또 스카마카까지 조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다는 점들은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조금의 아쉬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스카마카가 또 나름 이제 또 챔스 득점력이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아탈란타는 부상 이슈와 지난번 이제 또 챔스 일정보다는 전력이 약간 조금 루크만의 이탈이 조금 발생한 가운데서 돌문을 조금 상대한다는 점. 저는 요 경기는 도르트문트 사이드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그런데 또 2.5 기준점이라면은 용기 한번 또 오버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역시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이제 또 주간부터 해외 축구까지 쭉 풀어드렸습니다. 풀어드렸던 내용들 조금 보여드렸는데, 조금 이제 뭐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퇴장 이슈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만 조금 없다면은 충분히 또 해축도 한번 또 고배당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패턴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방향성이라면은 조금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오늘 약간 고배당 45배 이렇게 한번 또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출발 깔끔하게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무엇보다 우리는 또 새해 당첨 많이 받으시길 그렇게 한번 또 보내드려야 되겠죠. 그죠? 오늘 또 아무튼 더 열심히 해서 아무튼 2026년 이제 또 구정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한번 분위기 또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새해 당첨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자!